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김윤경 선생님의 사회정서학습, 그중에서도 1장입니다. 혹시 고슴도치 딜레마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가시 때문에 좀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요. 어쩌면 이게 감정 기복이 큰 우리 중학생들 모습하고 좀 닮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 1장에 딱 이런 고민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자분이 요즘 학교 현장의 어려움들, 뭐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이들 우울감 증가 같은 문제들을 보면서 기존 교육 방식만으로는 이게 좀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뭔가 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인데 저자분은 그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바로 이 사회정서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잃어버린 퍼즐 조각.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정서학습이라는 퍼즐 조각이 구체적으로 뭔지 1장 내용을 통해서 좀 명확히 이해하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계신 중학교 현장, 거기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는 것, 네, 그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사회정서학습하면 보통 그냥 뭐 감정 조절, 아니면 예절 교육, 뭐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1장을 보니까 훨씬 더 깊고 좀 체계적인 개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단순한 감정 교육 그 이상이죠. 미국의 그 사회정서학습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 있어요. 네. CASEL이라고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네, 여기서 사회정서학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또 관리하고 개인 및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고 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것들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라고요. 과정이요. 네, 핵심은 이게 일련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 프로세스이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말이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뭘 배운다, 지식 습득 이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그 길러야 할 핵심 사회정서적 역량,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1장에서는 그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5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자기인식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감정, 생각, 또 가치관 이런 걸 정확히 알고 그게 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능력이죠. 아하, 예를 들면 뭐 중학생이 친구한테 버럭 화를 낸 다음에 내가 아까 걔가 한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해서 그랬구나 하고 자기 감정의 원인을 알아차리는 거 뭐 그런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읽는 거군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또 스트레스 같은 거에 좀 건강하게 대처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에요. 시험 기간에 막 불안할 때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잠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뭔가 좀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학생. 네, 그런 모습이죠. 스스로를 좀 잘 다스리는 힘. 그렇군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인데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다른 문화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뭐 나랑 생각이 다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하고 그 입장을 헤아려 보는 거. 그런 태도 같은 거죠. 네 번째는 그럼 관계 기술이겠네요. 중학교 때 정말 친구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딱이죠. 네 번째 관계 기술은 다른 사람하고 건강하고 좀 보람 있는 관계, 이걸 맺고 또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뭐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거, 잘 들어주는 거, 협력하는 거, 또 갈등 해결하는 거 이런 능력들이 포함돼요. 친구랑 만약 다퉜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좀 차분하게 설명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좀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모습이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네요. 들을 고려해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좀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뭐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막 따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때 그냥 재밌어 보인다고 같이 막 동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이걸 인지하고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네, 그런 거죠. 이 5가지 역량이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다 연결돼서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걸 특정 수업 방법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과정이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성공적인 학교 변화 사례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요. 특정 프로그램 하나를 딱 도입해서 성공했다기보다는 학교 전체 환경과 문화가 함께 바뀔 때 효과가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정서학습은 그냥 교실 수업 시간에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의 규칙이라든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또래 관계,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 역량들을 계속 경험하고 연습하면서 내재화하는 그런 총체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하.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네, 이런 관점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 전체가 이걸 훈련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관점에서 보면 진짜 변화가 많은 중학교 시기에 이 사회정서학습이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교 현장에서 사회정서 학습을 적용할 때 몇 가지 좀 중요한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예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소수의 학생에게만 개입하는 것보다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나서 처방하는 게 아니라 미리 기초 체력을 다 길러주자. 이런 접근이군요. 네. 또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둘째는 기술로서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역량들은 지식으로만 배워서는 부족하고 실제 기술처럼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역할극이라든지 협동 프로젝트, 토론, 성철활동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교실이나 학교 생활 속에서 이 기술들을 직접 써보고 연습할 기회를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실 점은 뭘까요? 세 번째는 전체 학교 접근, 홀스쿨 어프로치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 몇 분의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모든 교과목 수업, 학교 행사, 동아리 활동, 생활지도 등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서 사회정서 학습의 가치와 기회가 일관되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환경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네, 오늘 김윤경 선생님의 사회정서학습 1장을 통해서 이 사회정서학습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교육을 넘어서는구나, 건강한 삶을 위한 5가지 핵심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알았고요. 또 이걸 위해서는 학교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성장하는 우리 중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1장에서 강조했듯이 사회정서적 역량이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라면 과연 우리 중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매일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그 일상적인 학교 생활 속에서요, 이 중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실질적인 기회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민을 안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